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 있으세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새벽마다 자꾸 깬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68세 박영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거려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멍하고 깜빡깜빡하는 게 자꾸 늘어나요.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수면 부족 상태였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도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분이 박영희 어머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에서 불면을 호소하는 유병률이 5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우리 어르신 절반이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숙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한 문제를 넘어서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어요. 잠을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고혈압 위험이 1.7배나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도 악화될 수 있어요. 즉, 잠을 잘 못 자면 뇌와 몸의 노화가 훨씬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몇몇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한국인이 2022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노인의 11.7%가 거의 매일 밤 불면증을, 14.8%가 간헐적 불면증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노년기가 되면 생체 리듬이 변하는데 특히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면 효율이 줄면서 중도에 깨거나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1시간은 뒤척거려야 겨우 잠들어요. 그나마도 새벽 2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까지 또 한참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르신들은 점점 더 깊은 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갱년기 이후부터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멜라토닌, 호르몬 수치도 문제가 됩니다. 55세가 되면 절반이 되고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도 문제입니다. 한국인은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 8시간 22분에 훨씬 못 미치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숙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 청소 기능.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특히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뇌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잠이 부족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치매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3세 최순덕 어머님은 3년 전부터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깜빡거리는 증상이 심해졌어요. 화분에 물 주는 걸 자꾸 까먹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호르몬 조절과 혈당 관리. 숙면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요.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2세 이영수 어르신은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어요. 약은 똑같이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올라가죠? 하시더라고요. 수면 패턴을 개선한 후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숙면을 충분히 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감기, 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70%까지 떨어져요. 이 세포들이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69세 한정순 어머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작년 겨울에만 감기를 4번이나 앓으셨어요. 예전에는 감기 1번 걸리면 3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2주씩 끌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기억 저장과 인지 기능. 낮 동안 뇌의 해마에 임시 저장된 단기 기억들은 깊은 잠을 자는 밤에 장기 기억의 형태로 대뇌에 저장됩니다. 특히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 이런 기억 정리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통상적으로 수면 시간 중 25%는 꿈 수면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꿈을 꾸지 않으면 저장이 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74세 박종술 어르신은 요즘 꿈도 안 꾸고 기억력도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수면 검사 결과 깊은 잠 단계가 거의 없었어요. 숙면 부족이 일으키는 무서운 증상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다. 정상적인 수면을 취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야 해요. 하지만 잠을 8시간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71세 김옥순 어머님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해요. 마치 밤새 일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신호, 낮에 졸음이 몰려온다. 정상적인 사람도 오후 2시경에 약간의 졸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진다면 야간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TV를 보다가 자꾸 깜빡깜빡 졸거나 의자에 앉으면 바로 졸음이 온다면 수면 부족을 의심해봐야 해요. 세 번째 신호,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 뭘 하려고 부엌에 왔지? 안경을 어디 뒀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수면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정미경 어머님은 요즘 장 보러 가서도 뭘 사려고 왔는지 자꾸 까먹어요.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 무서워요라고 하셨는데 수면 패턴을 개선한 후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 신호, 감정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진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어요. 평소 온화하셨던 69세 최영희 어머님이 요즘 남편한테 자꾸 짜증을 내게 돼요. 내가 왜 이러나 싶은데 조절이 안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신호, 자주 감기에 걸리고 회복이 느리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느려져요. 예전에는 감기약 먹으면 3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2주씩 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생활 습관으로 숙면 만드는 7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입니다. 1단계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해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65세 박정호 어르신은 평일에는 밤 11시에 주무시는데 주말에는 새벽 2시까지 TV를 보셨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르신, 365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3개월 동안 밤 10시 30분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지키신 후 한 달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단계, 저녁 식사와 카페인 조절하기.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때문에 수면을 방해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은 피하세요. 68세 김영자 어머님은 저녁에 떡볶이를 드신 날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카페인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일절 드시지 마세요. 70세 이순옥 어머님은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녹차를 드셨는데 이걸 끊으신 후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세요. 3단계, 적절한 운동과 활동량 늘리기. 낮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아침이나 낮 시간에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단, 자기 직전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73세 한영수 어르신은 요즘 몸이 약해져서 운동을 안 했더니 밤에 잠이 안 와요라고 하셨어요. 매일 오전 10시에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신 후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 운동은 금물이에요. 저녁 7시 이후의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4단계, 수면 환경 완벽하게 만들기. 침실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TV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건 수면의 질을 확실히 떨어뜨려요. 작은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66세 최영미 어머님은 남편이 코를 골아서 TV 소리로 묻으려고 켜놨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오히려 두 분 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써야 해요. 침대에서 TV 보기, 스마트폰 하기, 책 읽기는 모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5단계, 낮잠 시간과 방법 조절하기.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30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어렵고 밤잠에 영향을 줘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피하세요. 74세 김순자 어머님은 오후 4시에 2시간씩 낮잠을 자니까 밤 2시까지 잠이 안 와요라고 하셨거든요. 만약 너무 졸리시면 의자에 기대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눈을 감으세요. 침대에 누우면 안 돼요. 6단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하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보지 마세요. 이런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67세 박철수 어르신은 침대에서 유튜브 보는 게 하루의 낙인데 이것도 못하나요? 라고 하셨지만 한 달 동안 참으신 후 확실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라고 인정하셨어요. 7단계, 잠들기 전 이완요법 실시하기.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세요. 간단한 심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는 심호흡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에 안정감이 생겨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반신욕도 좋아요. 71세 정순이 어머님은 매일 잠자기 전에 발 마사지를 5분씩 하신 후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쉽게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해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1. 한 달 이상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2. 밤에 3번 이상 깬다. 3. 아침에 일어날 때 전혀 개운하지 않다. 4. 낮에 심한 졸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5.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숨이 멈춘다는 말을 듣는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정말 위험해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 위험은 3배에서 4배, 당뇨는 2~3배, 심방세동 5배, 심근경색 1.5배, 심부전은 1.6배, 뇌졸중은 3배, 치매는 1.5배 커집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10년 후 사망률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부터 찾으시는데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수면제는 중독 위험이 있고 인지 기능 저하라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면제가 무호흡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위험해요. 수면제는 짧은 시간에 최소 용량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복용해야 해요. 나이에 따라서 수면 패턴이 달라지니까 연령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수면 패턴 변화가 시작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로 인한 수면 장애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수면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잠들기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수면 환경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고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0대 후반 이상. 이 연령대에서는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많아져요. 복용하는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면이 자주 끊어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수면 패턴이 달라져요. 봄철엔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바뀌는 시기예요. 이때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야 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코막힘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름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에어컨 사용 시 너무 차갑지 않게 26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또한 긴 낮 시간으로 인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일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가을철엔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수면 패턴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더욱 중요해져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생체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엔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또한 일조 시간이 가장 짧아서 계절성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음식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음식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이 방해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줘요. 또한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체리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예요. 특히 타트 체리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몬드, 호두 등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근육 긴장을 풀어줘요. 반면에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은 피하셔야 해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착각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요. 또한 저녁 늦게 치킨, 피자, 라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소화하느라 몸이 활동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매운 음식들도 체온을 올려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속쓰림을 유발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면 부족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게요. 수면과 고혈압.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정상적으로는 잠을 잘 때 혈압이 낮 시간보다 10%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런 혈압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과 당뇨병.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서 혈당이 올라가고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1.7배 높다고 해요. 수면과 치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중에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여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중년기에 6시간 이하로 자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자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약 2배로 높아져요. 즉,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수면과 면역력.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특히 자연살해 세포 NK세포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이에요. 또한 부부가 함께 수면 패턴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 분은 일찍 주무시고 한 분은 늦게 주무시면 서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74세 김정순 할머님과 76세 김영수 할아버님 부부는 서로 다른 수면 패턴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할머님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할아버님은 새벽 1시에 주무셨거든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화장실 가는 소리에도 깨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함께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맞춘 후 두 분 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수면 개선에 성공하신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애 어머님은 3년 동안 중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 4시간밖에 안 됐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체계적인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6개월 수면 개선 프로그램. 1개월 차 수면 일기 작성,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2개월 차 카페인 끊기, 저녁 식사 시간 조절. 3개월 차 운동 습관 만들기, 이완요법 실시. 4개월 차 수면 환경 개선, 전자기기 사용 제한. 5개월 차 수면제 서서히 줄이기. 6개월 차 완전한 자연 수면 달성. 최순덕 어머님은 남편을 여의신 후 우울증과 함께 불면증이 시작되셨어요. 밤만 되면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잠이 안 와요. 남편 생각도 나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고 수면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받으시면서 점차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요. 잠도 잘 오고 꿈도 좋은 꿈 꿔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숙면은 뇌를 지키고 몸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넘기다가는 치매, 고혈압, 당뇨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끊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건강 자산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